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순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8일 오전 10시 기준 3명 더 추가됐습니다. 순천시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돼 누적 11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110번, 111번, 112번 확진자의 동선은 현재 역학조사 중입니다. 순천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기간 동안 개인적인 소모임도 반드시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광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모두 광양읍에 있는 스마트 PC존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53번 확진자는 택시기사로 PC방을 이용한 52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해당 택시 이용자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18일 오전 기준 광양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53명으로 지역 발생이 48건, 해외 유입이 5건입니다. 1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남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목포의 23번과 24번째 확진자는 2명 모두 목포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로 전남대 병원에서 수술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의 사위와 접촉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5번째 확진자는 광주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의 딸과 접촉한 지인으로 파악됐습니다. 26번 확진자 역시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로 나타나 이틀 새 목포에서만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간호사 확진으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졌던 순천중앙병원 육병동 의료진과 환자 모두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중앙병원 육병동 의료진과 환자 59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중앙병원 간호사인 99번 확진자는 연향동 아구마을 음식점을 통해 감염된 9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순천 지역 코로나19 검사량이 2,2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15일과 16일 검사한 2,262건을 조사한 결과 양성 4건, 미결정 2건, 음성 2,256건으로 각각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사량이 폭증하면서 개별 문자 발송이 지연되고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순천시가 오늘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방침을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고 18일부터 일부 업종의 이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는 1.5단계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의 자리 비우기나 입장인원 제한, 음식 섭취가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은 입장인원 30% 제한, 종교시설은 음식 제공이나 소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 단속에 나섰는데요. 환경 문제와 연관돼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의 단속 어떻게 시행하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박지선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남도청 기후생태과 주무관 박지선입니다. 전라남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요. 모의 단속을 실시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네, 이번 모의 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 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관별 준비 상황 및 통합 운영 협조 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전국 동시에 시행됩니다. 단속 일자는 11월 16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인 20일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행되며 실제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단속된 차주들에게 문자로 자동차 운행 제한 및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동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이번 모의 단속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차주들에게 문자로 자동차 운행 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건데요.
어떻게 시행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전남의 자동차 운행 제한 카메라는 36개 지점 52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전남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13만 1,661대가 있으며 미세먼지법에 의해 제외되는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하면 11만 6,632대가 단속 대상입니다. 이번 모의 단속은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므로 하루 2회 이상 적발 시 최초 적발지에서 모의 단속 안내 문자가 나갈 예정이며 모의 단속 기간 중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운행 중 실제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52대 카메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50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 후 일정 홍보 기간 및 계도 기간을 가진 후 내년 하반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이 모의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 중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과태료 부과 등 단속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당부하고 싶으신지요? 네, 일단 매연 등의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상시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며 수도권 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이 시행됩니다. 그러므로 전남에서는 운행 제한에 대한 시행 시기가 늦더라도 타 시도를 방문할 경우 운행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타 시도를 진입하기 전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시도별 운행 제한에 대하여 숙지하신 후 방문하길 당부드립니다. 예, 최근에도 공기가 상당히 답답했었고 이제 겨울철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대비해서 단속 규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숙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기후생태과 박지선 주무관이었습니다. 17일 저녁 6시 30분쯤 고흥군 도화면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흥소방서는 40여 명의 소방대원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3시간 20분 만에 불이 모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태양광 모듈 전체의 87%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설치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공중화장실 등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합니다. 영암군은 주소가 없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 25곳을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입력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 요청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암군은 버스 정류장과 지진대피소, 택시 승강장과 드론 배달점 등 사물주소 부여와 국가 지정 번호판 등 설치를 진행해 위치 찾기와 주소 사용의 불편함을 줄일 계획입니다. 광양시 와우지구의 초등학교가 새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광양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은 가칭 와우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들어서면 24개 학급과 강당, 급식실, 운동장, 지하 주차장 등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학교 건립 승인,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되며 개교 목표는 2023년입니다. 완도 청산도의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가을 단풍 예측 지도에서 청산도가 가장 늦게 단풍이 드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산도는 오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단풍 코스는 슬로길 9코스로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영암군 3호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호 도서관은 지역민과 외국인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한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취득반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요트팀이 부산 해운대 요트마리나에서 열린 2020 부산 슈퍼컵 국제요트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크루저 ORC 1급 종목에서 박길철 감독이 이끄는 시청 소속 요트팀이 출전해 종합 우승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슈퍼컵 국제요트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크루저 요트대회로 알려졌습니다. 고흥 분청박물관이 다음 달 18일까지 전문 해설사 교육 대상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15명 정도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될 예정이며 교육과 실무 실습을 마치면 내년 6월부터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양성교육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분청문화박물관 강당에서 진행되고 교육 신청은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연구 용역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됩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 광주전남연구원은 최근 공동 연구 용역 준비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용역 진행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날 광주시는 대구 경북의 기본 구상, 계획 용역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아 이후 공론화위원회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률안 등 대안을 마련해 시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행정통합연구용역은 내년 1월부터 1년간 광주전남연구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용역에는 통합의 타당성과 국내외 사례, 통합 방식별 장단점과 시도민 의견 조사, 공론화 방법 등을 연구합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는 연구원 10명, 시도가 추천한 20명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과 관계된 기관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신안군은 공동협력협의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지역 생산부품 구매, 주민이익공유제 도입처럼 각 기관별 현안 해결에 공동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협의회에서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징 때문에 전기 설비를 갖추는 비용이 많아 일정 부분은 그린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원전 8기와 맞먹는 8.2기가와트급 규모로 전남에서는 신안군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전남 지역은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 한낮에는 19도로 일교차는 크지 않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으로 대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인 일요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서서히 낮아지겠습니다. 미리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비가 오겠고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그친 뒤 큰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혈전이나 혈관질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뇌졸중 위험군이라면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남대 병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닷새 동안 30명이 넘었는데요. 광주시는 목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1.5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죠. 1.5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되고요. 띄워앉기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이나 미용실 이용인원도 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